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최근에 올린 환테크 영상으로 인해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은행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으로 통보할 때 개인에 따라서 보고 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은 은행마다 통보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보되는 기준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환전과 관련된 통보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 만불 상당액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것인데요. 즉, 이때 중요한 건 동일인이 동일한 날짜에 만불 상당액을 초과했을 때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19년 1월 1일에 이 사람이 A은행에서 3,000불, B은행에서 5,000불, 그 다음에 C은행에서 5,000불 해서 총 13,000불을 환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만불 상당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이 만불 상당액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화예금을 신규 개설하시거나 또는 입금하실 때, 또 외화통장에서 인출하실 때, 또는 원화계좌에서 외화통장으로 이체를 하실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동일인, 동일 날짜 합산액이 총 다 해서 만불 상당액을 초과했다라고 하시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건별 만불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이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송금과 관련된 통보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은 환전과 다르게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즉, 연간 누계 합산액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이라고 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는데요. 바로 이 기간 안에 전 금융기관 다 합해서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만불 상당액을 초과했다라고 하시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당, 자, 합산액이 아니에요. 이건 건당. 자, 한 건에 5,000불 이상 송금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만불이 초과가 되지 않아도 바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으로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5월 1일부터 바뀌었다고 해요. 또한 해외 유학생을 둔 부모라면 학비를 많이 보냈을 텐데요. 이 같은 경우에 학비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시지만 연간 지급 누계 합산액이 10만불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국세청, 금융감독원으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건당 만불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도 관세청으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이 해외에서 송금을 받았어요. 자, 외화를 송금을 받게 되면 이때는 동일인, 동일자 기준으로 미화 5만불 이하로 만약에 송금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특별한 그런 증빙 서류 없이도 그냥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구두상으로 은행에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미화 5만불을 초과했어요. 그럴 때에는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받은 돈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난 조금 장기적으로 갈 거라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돼. 아니면 해외에 이 외화 현찰을 가지고 해외에 사는 친척한테 조금 돈을 주고 싶어. 가족한테 돈을 주고 싶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 미화 만불 상당액을 초과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럴 때 외화 반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시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미화 만불 상당 초과액이라는 것은 미화, 달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엔화, 유로, 원화 또는 수표 여행자 수표 같은 것도 있죠. 요런 거 다 해당이 되세요.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왜 자꾸 보고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이거에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사유를 들 수가 있어요. 왜 보고가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불법 재산 은닉했는지, 두 번째, 자금 세탁했는지, 세 번째, 탈세했나 또는 증여의 혐의가 있나, 정당하게 증여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여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외화 거래할 때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으로 보고가 되죠. 이 보고되는 금액, 즉 금액이 오버가 됐다 해도 보고가 되더라도 이거는 조세행정의 기초 자료로만 쓰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세금을 매기고 막 이런 거는 크게 합법적인 거라면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쓰신 거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